저가 주택들이 상위 고가 주택들보다 3배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직접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그 계층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에서 일부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가 사례를 들면서 아파트 값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연이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과연 이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기사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아파트값 고가가 주춤하고 있고 중저가 아파트가 껑충 뛰고 있어서 시름이 깊어지는 서민들이라는 기사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을 보면 고가의 단지는 가격이 올랐지만 중저가 단지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다. 그래서 이 치솟는 중저가 아파트의 전세값 혹은 이 매매 가격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 중저가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즘에 또 얘기 많이 되고 있죠. 이 내 집 마련이 힘들어 가지고 이 30대들, 특히나 이 젊은 층들, 주택이 직접 필요로 한 젊은 층들이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 타이틀 내용입니다. 사실 이 패닉 바잉, 30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 시장의 불안감을 느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기사에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실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이 가격 데이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KB국민은행 데이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한국감정원의 데이터예요. 근데 이 KB국민은행이랑 한국감정원의 데이터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이 KB국민은행의 데이터가 좀 더 현실 반영을 잘 한다고 하죠.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아파트 가격을 5분위로 나눈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그 이제 100이라고 치면 5분위라고 하면 5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의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의 아파트 가격이 1월 달에는요 3억 7,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8월 달 들어서는, 이제 규제가 좀 어느 정도 나온 8월 달 들어서는 4억 3천만 원으로 약 6천만 원 정도 가격이 올랐죠. 하위 20%가. 자, 근데 상위 20%를 보면은요 17억 8,400만 원, 1월 달에 17억 8,400만 원이 평균 가격이었는데, 자, 이게 8월 달을 들어서는 18억 8천만 원으로 약 1억 원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야, 상위 20%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은요 역시 1월 달에 하위 20%는 2억 9,700만 원이었어요, 평균이. 근데 8월 달에는 3억 300만 원, 약 600만 원 정도 가격이, 평균 가격이 올랐네요. 근데 상위 20%의 가격을 보면은 1월 달에 18억 1000만 원이었던 게 8월 달에 18억 300만 원. 오히려 이거는 700이 떨어졌습니다. 자,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보면은 상위 20%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져 있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우선적으로 야, KB국민은행 거 보니까 지금 상위 20%가 가격이 오히려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거를요 단순하게 가격으로 보시면 안 되고 비율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KB국민은행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에 따르면 1월 달에 3억 7,400 정도 한다고 했었죠. 이게 8월 달에 4억 3천이 됐으니까 7개월 만에 퍼센테이지로 약 15%가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은 17억 8,400에서 18억 8,100만 원으로 올랐죠. 약 1억 정도. 이거는 상승률로 보면은 5.4%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위 20%가요. 하위 20%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상위 20%보다 3배가 더 오른 거예요, 상승률이. 상승률만 따지면. 지금 단순 금액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상승률로 낮은 저가 주택들이 상위 고가 주택들보다 3배가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점점.
자, 그리고 이어서 한국감정원 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하위 20%가 2억 9,700에서 3억 300으로 2% 정도 올랐는데 상위 20%는 18억 1000에서 18억 300으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0.39%가 하락했어요.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따르면. 자, 그런데 이 KB국민은행이든 어쨌든 한국감정원이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위 20%, 그러니까 고가주택들은 상승률이 더디고 저가주택들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만들어 오는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저가 가격이 오히려 더 상위보다 더 높게 상승하게끔. 그래서 아래 그 예비 신혼부부들의 인터뷰를 따왔는데요. 정말 너무 와닿았어요, 이 인터뷰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신혼부부가요. 외곽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호재가 없는 노후주택이 아니면 이 신혼집 마련이 어렵다. 그래서 이 전셋집을 얻으려고 해도 전셋값도 크게 뛰어서 답답한 마음뿐이다. 그래가지고 이 노원구라든지 강서구,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좀 저렴한 지역이었죠. 이 지역들이 평균 가격이 5억 원대에서 6억 원대, 이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최고가,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이 대부분, 이 매수자들이 대부분 또 실거주자래요. 지금 실거주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서울 외곽 쪽으로 쫓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장 상황이. 정부가 정책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대출 규제를 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 투기 수요들, 이 투기적인 수요들이 사실 어떤 좀 투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된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대출 규제 덕분에 그러한 수요들을 잠재우는 건 좋았는데 역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이 실수요자들이에요. 이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같은 어떤 규정을 적용받다 보니까 실수요자들도 대출이 안 나와서 주택 구입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구입을 못 하니까 이제 임대차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세든 월세든 임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와 맞물려서,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시장에 어떤 정책을 냈을까요? 임대차 3법 아시죠? 임대차 3법을 도입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송파구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하남에 3기 신도시와 인접해가지고 그쪽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 25년, 30년대 노후 아파트들이 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되기 전하고 후에 임대 가격이 1억 5천에서 2억씩 오르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단기간에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단기간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또 전월세도 못 들어가겠죠? 그럼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어디를 가냐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 좀 전에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뭐 노원구라든지 강서구 같은 서울의 조금 외곽 지역에, 서울에서 좀 외진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 좀 수요가 덜했던 이런 지역들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들로 수요가 쏠리면서 그 지역들까지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보면 가장 좀 저가주택이 주 고객층이었던, 좀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사회 초년생들 혹은 신혼부부들 같은 이런 직접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그 계층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들까지도 가격이 오르니까.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주택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 해결해 줄게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 내놨었죠. 자, 오늘 지금 찍는 이 동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바로 어제 발표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에 3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본격 시동하겠다, 공급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34만 호. 엄청난 물량입니다.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이번에 이렇게 34만 호 공급하면서 내년 2021년 7월 달부터 사전 청약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집을 실제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청약이에요. 이 청약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청약을 가지고 공급을 본격 시동한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자 보세요. 3기 신도시 만약에 2021년에 청약하면 실제로 입주가 예정되는, 실제로 입주가 예상되는 시점은요 약 4년 뒤예요. 빨라야 2024년에서 2025년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4년에서 5년 남았어요. 실제 들어가려면. 자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는 우리 어디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공급을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나라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등록 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주택 공급.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는 어찌 보면 부작용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바꿨죠. 자동말소랑 자진말소라는 제도가 생겨서 임대차 기간 끝나면 없어지는 임대 유형에 한해서는 자동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말소되는 주택들이 올 하반기까지, 올해 말까지 약 47만 호 정도가 자동말소가 된대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47만 호 중에 상당수가 시장의 물량으로 풀릴 것이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한번 우리가 따져볼게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녀석들은 물론 좋은 지역에, 그러니까 좀 가격 상승을 팍팍팍 올릴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들도 임대주택을 한 녀석들도 있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 있는 녀석들을 임대주택, 한마디로 좀 똘똘하지 않은 녀석들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동말소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자동말소가 되게 되면 혜택 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양도세 중과배제라는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자동말소로 만약에 중과배제가 되면 내가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라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 팔아도 중과배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가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자동말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팔 필요가 있을까요? 즉, 다시 얘기하면 똘똘하지 않은 녀석들 중에서 일부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똘똘한 지역에 주택을 원하는데 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나올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록 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주택 공급도 사실 기대보다 낮게 주택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에서는 역시 다주택자들에게 이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을 세금적으로 압박하면서 세부담에 못 이겨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게끔 지금 이미 세제 개편이 돼서 시행되고 있죠. 종부세 같은 것도 많이 강화가 됐고, 양도세도 이제 내년 6월 이후에는 또 양도세도 더 세지죠. 조정지역, 그러니까 규제지역 같은 데들은 중과율이 더 세지는데, 그래서 이런 압박을 통해서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주변에. 지금 현재 시장을 보세요. 물건이 많이 나와 있나요, 막? 실제로 내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 가서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세요. 나 지금 집 사고 싶으니까 물건 좀 보여주세요 하면은요, 물건 없다 그래요, 다들. 이게 보유세 강화, 그러니까 세제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했지만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버티기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닌. 물론 개 중에는 일부 정말로 소득이 없어가지고 세부담이 돼서 물건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비중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거죠. 왜? 현재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조금 더 기다리면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아직도 저금리잖아요. 제로금리잖아요, 아직도.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돈이 갈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버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주택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오르니 서울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이 방안들이 정확하게 먹힐지는 미지수고요. 실제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은 정책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좀 암울하게 흘러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서 누구나 다 주거에 대한, 그 집에 대한 걱정이 없이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